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 한국인은 뭘 하나,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타이완 사람은 뭘 듣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떡류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공적으로 네. 발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외국 지사들이 보통은 이제 해외에서孫中山 손문 선생도 해외에서 했어요. 물론 그렇죠. 국내에서 한 거 다 실패, 10번 네. 실패했지만 이 애국 지사들 그분들의 멘토는 뭐고 나의 좌우명 그런 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도 안 배우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무슨 영향으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겼을까요? 북한은 아예 그런 체제 아래서는 네.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의 옛날에 애국지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용감한 생각,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가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변경지대에서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세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의한 어떤 깨달음이나 충격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내륙에 있는 이 내륙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저항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그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외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집안, 안씨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평양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혹은 천주교를 통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빨리 접하게 됐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장로교, 이제 개신교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먼저 안창호 의사라든가 이런 네. 분들은 또 이제 미국식의 감리교라든가 장로교 이런 영향을 받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처럼 원래 본인이 이제 왕가의 자손이지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신이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걸로 조선시대의 성공의 루트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행을 선택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식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들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냥 단순히 외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화내동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동아시아의 평야, 동아의 평야를 말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 사람이 동아시아의 평야를 위협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때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 사람을 암살해야 된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배운 것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 굉장히 놀라운 행동력을 보이고 외국으로까지 나가서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 역시 깨달음 그리고 또 많은 걸 진짜 듣고 배우고 네. 자기가 소화를 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네. 합니다. 그게 네. 내면화가 돼야 돼요. 뭐든지 그렇죠. 자기가 다 받아들이고 거기를 소화를 해서 네.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추려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애국 지사들이 사실은 자신의 사상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신학문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근대적 생각, 근대적 의식을 갖추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이르면 자신이 갖게 되었던 그런 사상이 위협적일 수 있다. 오히려 세상의 평화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나키즘 운동을 처음에는 경도되었다가 네. 나중에는 아나키즘이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사상을 바꾸기도 하고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기도 하고 오히려 처음에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지사들의 삶을 너무 이렇게 단순화하거나 일편화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애국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네. 또 그분들의 어떤 성장의 과정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싶네요. 너무 플랫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웅이 아니죠. 입체적으로 맞아요. 안 보이죠. 네. 네. 그래서 북한에는 전혀 지금까지 전 한 번도 시위, 대규모 시위 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히 차단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나 공포주의일까? 그렇죠. 아니면은 얼마나 이게 강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할까? 저는 그거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 이렇게 숨 막히는데 어떻게 살지? 이렇게 폐쇄적이면 네. 어떻게 살지? 하는데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네. 외부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상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타이완에서 라디오 방송하는 거는 물론 옛날 일본 사람이 여기 있었을 때도 했지만 그렇죠. 원래 중국에서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난징에서도 했어서 네. 물론 전국적인 방송도 있었고 사천성 종칭이 그 당시에는 임시 수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 난징 뺏겼으니까 그 뒤로 갔을 때 거기에서도 산골에서도 계속 방송을 했던 게 단파 방송이에요. SW, 중파 MW로 해서 그때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인하고 그때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1937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일본에 항전한다. 중일 전쟁의 예, 시작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전면전이거든요. 그때 장제스가 쓴 마이크가 바로 종양 광보電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데 출연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거는 네. 그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 국제적으로 알려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 나라 땅도 아닌데 네. 여기 쳐들어와서 난징 대학살도 네, 있고 그건 그렇죠.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런 군국주의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단면으로 본다면 네. 오 이거 다 선전 방송이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전 세계가 다 있어요. 그럼요. 프로파간다라고 프로파간다를 하는 하는데 네. 어느 나라든지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걸 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 중화민국, 중국 대륙에 있을 때에도 했던 게 바로 라디오 방송입니다. 왜 신문보다 라디오가 더 나아요? 라디오는 듣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길이 아무리 멀어도 수신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그 라디오의 특성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참 멋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상에 우리가 알렸어요.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남북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대북 방송을 네. 중단하는 거 그런 걸 아예 없앤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최근에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내렸는데요. 사실 요 문제가 만약에 그 방송이 북한의 내륙 지방까지 깊숙이 퍼질 수 있다면 네. 좋을 텐데 네. 그게 사실상은 그 휴전선의 일부 지역에만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그냥 확성기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확성기?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긴장만 고조시키지 사실은 우리 효과가 별로? 내륙지대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매체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권의 뭐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압박이나 어떤 그런 걸 고립시키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겠지만 고립시키는 방식과 동시에 그 안으로 침투할 수 있고 또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문화. 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나 어떤 그런 미디어적인 연락망은 계속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가적 차원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저번에 9.3 열병식 네. 그 전에 도착했잖아요. 네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또 김주혜 그 딸 대동한 거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왜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정권 이용이라는 그런 느낌. 전 네. 그게 참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네. 그거 우리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안 될까요? 느낌상 좀 그래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까? 대북방송? 대북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파를 타고 가는? 네, 전파 방송 있죠. 국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죠. 라디오 KTV라든가 방송. 이런 것들은 있죠. 예. 네. 너무 딱딱한 거 말고 맞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반 한국인은 뭘 하나.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타이완 사람은 뭘 듣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떡리주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공적으로 네. 발휘를 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빨리 좀 더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네. 뭐 이런 게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표 토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